안녕하세요. 마산 CAD 디자인학원의 정쌤입니다. 이번에 엑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이 엑셀은요, 실제로 우리가 회사라든지 사무업무로 굉장히 많이 널리 사용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보통 바탕화면에 실행 아이콘이 뜨는데, 그 실행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시면은 현재 보이는 화면처럼 이렇게 떠요. 그래서 현재 이게 엑셀의 기본 인터페이스입니다. 잠깐 살펴보시면은 상단에 홈 삽입 이렇게 되어 있죠. 클릭할 때마다 이 화면이 바뀌는데,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리본 메뉴라고 해요. 그 다음에 A, B, C, D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우리가 열 머리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좌측에 보면은 세로 방향으로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를 우리가 행머리글이라고 그래요. 열 머리글, 행머리글 있죠. 그래서 만나는 곳에 우리가 이런 화면에 보시면 칸칸이 보이는데,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셀이라고 그래요. 아까 셀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 정보를 저장하는 최소 단위입니다. 그리고 이 특정 셀에 우리가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름 상자, 네임박스라고 그러는데, 이 이름은 직접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의 기본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엑셀을 실행했을 때, 자, 엑셀을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뜨죠. 상단에 보면은 이렇게 모양이 바뀌죠. 여기에 우리가 이제 리본 메뉴라 했었고, 상단에 A, B, C, D 돼 있는 게 열 머리글, 1, 2, 3, 4 돼 있는 게 우리가 행 머리글, 열과 행이 만나는 특정 공간 있죠. 이렇게 한 칸 한 칸 돼 있죠. 자, 이걸 셀이라고 그러고요. 셀은 정보를 저장하는 최소 단위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클릭을 했을 때 C열 6행 해서 여기 보면 C6 돼 있죠. 자, 이 부분이 이름 상자예요. 그런데 이 이름은 제가 직접 이렇게 이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화면에 보는 것처럼 엑셀의 기본 인터페이스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리본 메뉴를 나타나고 감추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열머리글 너비 조정, 행머리글 너비 높이 조정, 열머리글과 행머리글의 최대 위치와 최소 위치, 모든 셀을 선택하는 방법, 그 다음에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 셀 이동 방법, 셀에 입력되는 문자와 숫자의 위치, 시트를 추가하고 제거하고 자유롭게 이동하고, 그 다음에 작업 화면을 축소 및 확대하는 이런 엑셀을 운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있는 이 부분이 아까 리브 메뉴라고 했죠. 자, 이 부분이 나타나 있어야 서체도 바꿀 수 있고 정렬도 할 수 있고 이런 걸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컨트롤 F1을 누르게 되면은, 자, 지금처럼 메뉴가 사라져요. 이렇게 되면은 작업하기가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에서 봤지만은, 자, 컨트롤 F1 누르면은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리본 메뉴를 나타나고 감추고 할 때는 우리가 컨트롤 F1 키를 이용을 한다. 다시 한번 보시면요, 컨트롤 키 누르고 F1 누르면 사라지고요, 다시 한번 컨트롤 키 누르고 F1 키 누르면 다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면 상태에서 리본 메뉴가 없을 때는 컨트롤 F1 키를 활용을 해서 나타난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단에 지금 열 머리글이 되어 있는데, 자, 이 셀에서 특정 셀을 클릭을 하고 마우스 커서를 열 머리글 사이에 가져가면은 이렇게 아이콘이 바뀌죠. 이때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해서
좌우로 이동을 하면은 이렇게 너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열 사이를 클릭해서 이렇게 옮길 수가 있죠. 이럴 경우에 다시 원래대로 돌릴 경우에는요, 원래 있던 열을 가지고 위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보면은 열 너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크기가 8.38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취소하시고 그러면 다시 가서 변형된 열 너비 위에 열 위에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열 너비를 8.38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마우스 오른쪽 열 너비 8.38 이렇게 해주시면은 동일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행 높이도 마찬가지예요. 특정 행 사이에 가서 커서 바뀌죠. 클릭해서 밑으로 쭉 내리니까 이렇게 높이가 변경된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죠. 마우스 기본 행에서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를 확인하시면은 이렇게 16.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취소. 그러면은 변경된 행 가서 위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행 높이를 보시면은 자, 크기가 바뀐 게 보이죠? 16.5 해서 하시면은 다시 원래 크기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열 머리글과 행 머리글을 너비와 너비, 높이를 우리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처럼 임의로 조정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 제가 특정 데이터를 넣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마산 엔터. 이렇게 돼 버리면은 현재 셀 크기의 공간이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다가 제가 마산대학교 기계 자동차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엔터. 현재 같은 경우 우리가 셀이 지금 두 칸에 걸친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클릭을 해서 키보드로 삭제하려고 해도 딜리트 키 눌러도 삭제가 안 돼요. 현재 이 데이터는 F4 있죠, 그죠?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셔야 돼요. 현재 데이터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 F10 머리글 우측에 보면요, 여기 있죠? 이 부분을 따닥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문자에 맞게 열 너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Z 하면 우리 되돌리기가 돼요. 여기 말고도요, 만약에 이쪽 부분에도 자, 여기도 이렇게 있어요. 또 다른 곳에도 있어요. 이렇게 입력이 되어 버리면은 일일이 가서 더블 클릭하기가 번거롭죠. 이럴 경우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아무데나 가서 더블 클릭하시면은 전체적으로 문자에 맞게 열 너비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쭉 드래그해서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삭제하시면은 그 특정 부분 열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열 머리글, 행 머리글을 너비를 조정하고요, 그 다음에 문자의 데이터에 맞게 자동으로 일괄 처리로 너비를 조정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열 머리글과 행 머리글의 최대 위치되어 있죠. 즉 도대체 행 머리글도 도대체 숫자가 어디까지 최대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커서를 빈 셀에 클릭을 하고요,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의 화살표, 우측 화살표를 눌러 보시면은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와 있죠. XFD라는 최고의 열까지 와 있어요.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화살표 왼쪽 키를 누르면은 처음 값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행도 마찬가지예요. 자, 아랫방향이니까 컨트롤 키를 누르고 화살표 아랫방향 누르시면은 현재 화면을 보시면 48,576캔까지 와 있죠. 어마어마하죠, 그죠? 다시 원래대로 가려면은 컨트롤 키 누르고 윗방향 화살표를 누르면은 처음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머리끌과 행머리끌의 최대 위치를 우리가 컨트롤 키와 화살표 방향키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열 머리끌에 있는 알파벳을 클릭을 하니까 C열이 전부 다 선택이 되고요. 또 F를 클릭하면 F열이 선택이 되죠. 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행을 클릭하면 그 행이 전체 선택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열과 행만 아니고 전체를 선택할 경우, 예를 들어서 임의의 어떤 데이터가 존재를 할 때 이런 데이터를 한 번에 지우고 싶을 경우에 컨트롤 A를 누르셔도 되고요. 단축키 컨트롤 A 또는 열 머리끌과 행 머리끌이 만나는 상단이 있죠. 좌측 상단에 그 삼각형 이거를 클릭을 하셔도 전체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보드에 딜리트 키를 누르면은 모든 데이터를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셀에서 셀을 이동시킬 때 마우스를 쓰시죠. 자, 이때 가서 클릭하셔도 됩니다. 특정 셀의 위치를 자유자재로 클릭할 수도 있어요. 또한 화살표 키보드를 이용해서 좌우, 위, 아래 이렇게 이동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빠른 작업을 위해서 보통 왼쪽 손도 우리가 키보드 위에 놓고 작업을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셀을 이동을 할 때 탭키를 누르면은 왼쪽 손으로요 오른쪽으로 가고, Shift 탭을 누르면은 왼쪽으로 갑니다. 그죠? 자, 탭키를 누르면은 오른쪽으로 가고요, Shift 탭키를 누르면은 왼쪽으로 가게 돼요. 자, 이렇게 좌우로 이동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엔터를 치게 되면은 아래로 이동하고, Shift 엔터를 치면은 위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셀을 이동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 키보드의 화살표 방향키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마우스로 직접 이동할 수도 있고요, 금방처럼 탭키, Shift 탭키, 엔터, Shift 엔터를 활용을 해서 셀을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편리한 걸 쓰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셀에 입력되는 데이터 숫자와 문자의 차이가 있는데, 현재 특정 셀을 클릭을 하고요 20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보통 숫자죠.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셀의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숫자 같은 경우. 만약에 이렇게 치시면은 문자죠. 엔터 치면은 이렇게 셀의 왼쪽에 위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엔터 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숫자와 문자가 섞이게 되면은 우리가 문자로 인식을 해서 왼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정렬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데이터가 오른쪽에 있으면 숫자, 왼쪽에 있으면 문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동안 지금까지 한 거를 우리가 살펴보는, 복습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선택을 하시고요. 키보드 딜리트 키로 삭제를 했습니다. 맨 아래 보면 여기 보면 시트 1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시트 1 같은 경우는 우리가 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뭐 한 장 한 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시트 1 되어 있죠. 이름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이름 바꾸기에서 원하는 이름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대로 놓겠습니다. 그래서 시트를 추가할 수 있고 제거할 수 있어요. 또 시트를 추가하는 방법도 몇 가지가 있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시트 1인데 시트를 추가하는 기본적인 거는 요 플러스 있죠. 요거를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시면은 시트를 지속적으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Shift 키 누르고 F11 키를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시트가 추가되죠. Shift F11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어요. 즉 화살표를 시트 추가할 때 이 플러스를 클릭할 수도 있고요. 또는 Shift F11 키를 눌러서 시트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시트를 삭제하는 방식은 특정 시트 가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삭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선택 마우스 오른쪽 삭제 하시면은 시트를 삭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또 다른 방법은 키보드 Alt 키를 누르죠. 그러면 이렇게 알파벳이 뜨죠. 자, 여기에 영어 알파벳 E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L 키 누르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그럼 삭제가 되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시트 4 돼 있죠. Alt 키 누르고 E 키 누르고 그 다음에 L 키 누르면 이렇게 시트를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돼 있죠. 자, 시트를 추가할 때 플러스를 누르셔도 되고 Shift F11 키를 활용해 두고요. 시트를 삭제할 때는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삭제해도 되고요. 또는 단축키 이용할 때는 순서대로 Alt 키 누르고 그 다음에 E 키 누르고 L 키 누르면 시트를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트 이동은 우리가 기본적인 거는 순차적으로 할 경우에는요, 특정 시트 가서 페이지 컨트롤 페이지 다운 돼 있어요. 업 다운.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페이지 다운 하면은 이렇게 다음 시트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자, 화면에 보시면 이동된 게 보이죠, 그죠?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업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앞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트가 많을 경우에 잠깐 제가 이름을 바꿔 볼게요. 자, 시트 6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이름 바꾸기에서 이렇게 바꿔 보겠습니다. 기계라고 입력을 했어요. 자, 시트 2는 마우스 오른쪽에서 이름 바꾸기에서 마산대학교 이렇게 입력했어요. 자, 지금이야 하나 둘 셋 넷 시트가 5개인데 많을 경우에 한 번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 많이 활용이 되는데 시트 제일 앞쪽에 보시면 이 빈 공간 있죠. 자, 이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현재 시트가 쭉 나열이 돼요. 그러면 특정 시트를 클릭하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한 번에 원하는 시트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은 특정 시트를 이동을 할 때는 가서 마우스 커서를 시트 앞쪽에 제일 첫 번째 시트 앞쪽에 놓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특정 시트 확인하시면은 한 번에 원하는 시트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화살표 있는 데 있죠? 오른쪽 시트 1 확인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 이동은 컨트롤 페이지 업 다운을 이용해서 순차적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는 시트가 얼마 안 되는 경우에는 마우스 커서로 직접 가서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시트가 엄청 많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에서 직접 이동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현재 화면 글자 크기가 작다든지 크다든지 할 때 우리가 보통 윈도우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컨트롤 키하고 마우스 휠을 이용하는 겁니다. 즉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의 가운데 휠 있죠, 휠을 앞으로 밀어버리면 이렇게 화면을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휠을 밑으로 당겨 버리면 이렇게 화면을 축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고 확대, 축소, 이렇게 작업에 맞게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업을 화면 축소하는 것은 컨트롤 플러스 마우스 휠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엑셀의 기본 인터페이스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상단의 리본 메뉴를 나타나고 감추는 단축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또 열 머리글, 행 머리글에 대한 너비, 높이 조정해보고,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자동 조정, 데이터에 맞게 입력된 데이터에 맞게 자동 조정하는 방법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열 머리글과 행 머리글의 최대 위치, 최소 위치까지 이동을 해봤고요. 모든 셀을 선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셀에 이동하는 방법, 또 셀에 입력되는 문자와 숫자의 위치, 시트를 자유롭게 추가 제거, 그 다음에 시트를 자유롭게 이동, 작업 화면을 축소 및 확대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